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성별을 바꾼 여자 킹스맨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쓰리고 안 해주세요? 오늘 쓰리고 어떤 거죠?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고 환하고 오, 술술 나오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깜찍한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데요. 이 모습 보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저희 스튜디오가 네. 더 환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조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강되었습니까? 보강되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우리 킹스맨 김용민 아나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까지 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첫 소식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열린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영수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회동이 네. 2차 실무회동이 열리는 겁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실무회동을 여는데 네. 앞서서 1차 회동에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 그리고 국정 운용 기조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외에도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 그리고 야권이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잇따라 행사해왔던 만큼 네. 거기에 대한 사과도 하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2차 실무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이 또 어떤 입장을 낼지 이런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하고요. 네. 구체적인 영수회담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주자. 이 의제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선별적 제한을 전제로 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 가능성을 열고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이 현금 지원을 전 국민이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존 입장이라는 게 네. 대통령실이 그간에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비슷한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는 있지만 기류가 강경했던 것에서 조금은 바뀐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좀 마음을 열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요. 범야권 연석회의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지고 야권 인사들을 다 만나고 대통령 만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별로 거절한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앞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 어제 이번 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선을 그었고 네.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첫 공식 답변을 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사실상의 거절이죠.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이 안타깝고 섭섭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네.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주고 답을 네.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또 임기가 시작되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좀 넘어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혹은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초청해서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먼저 전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만큼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오찬에서 총선 패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고견을 들려달라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처럼 예.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서병수 의원은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서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네. 또 최재형 의원은 대선 이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외에도 우신구 의원은 대오 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떨어진 분들 사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대통령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쓴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그리고 28일 네. 이렇게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처리 그리고 지금 국회로 되돌아와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까지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이런 쟁점 법안이 아닌 네.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것들은 또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2대 국회로 넘기는 게 맞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으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러고 지적을 했어요. 네. 막 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인데 네. 이 마무리 국회 열지 않는 건 명백한 책임 방기로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이 마무리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총선 민의에 따라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압박했고요. 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전주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좀 보면 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이 법안을 날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입법 폭주권을 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이 같은 여야 강대치, 강대강 대치 22대 총선에서도 여전할 거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범야권이 200석에 육박하게 됐고 지금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기계적인 균형이 없다라면서 당내에서 좀 강경 기류를 의사진행에 반영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22대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오히려 더 심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협치보다는 정쟁이 더 일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강대강 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이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도 단독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올리고 보자. 국회로 올리고 보자 이거예요. 민주당이 총선 압승한 이후에 네. 그간 여당이 반대해왔던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하는 안건을 잇따라서 단독 처리해 오고 있는데 네.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네. 지난 23일에 국회 정무위에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그리고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됐고요. 또 지난 18일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국회 농해수위라고 하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그 제2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또 비롯해서 총 5개 법안의 직회부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야 모두 같은 날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후보 거론에 말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3일 같은 날에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네. 먼저 여당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는 앞으로 개원하고 첫 원내대표가 되면서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 네.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의 국정 운영까지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정말 큰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좀 보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선이 되는 김도읍 의원도 유력 후보로 떠올랐는데 법사위원장을 또 지냈기 때문에 경험이 탄탄하고 여기에 더해서 개파색이 였다라는 점에서
또 재선 이상의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네.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4선이 되는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성일종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뭐 친유 핵심이다 이러는데 민주당은 친명 핵심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지난 21일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아직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들은 꽤 있는데 네. 4선의 김민석, 서영교, 3선의 한병도 의원 등 모두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추가 출마자가 더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박 의원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그 회식할 때 이렇게 중국집 가가지고 뭐 먹고 싶어 다 시켜 이랬는데 사장님께서 난 짜장면 이러면 그 이하는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박찬대 의원 나온다고 합니다 하니까 4선의 김민석, 서영교, 3선의 한명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 또 싶기도 하네요. 저도 짜장면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네. 당당하게 짬뽕을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단독 출마를 하게 됐을 경우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네.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의장단 선출 선관위 간사인 황희 의원이 어제 선관위 회의 후에 밝힌 내용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장 선거에도 이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네.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겠다는 입장이고요.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당선자들도 합당 후에 원내대표 선거에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항공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게 지역에서는요. 뭐 남해, 하동, 사천 이쪽 경남에서는 굉장히 이게 수건 사업인데요. 다음 달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합니다. 초대 청장이 누구일까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내정했습니다.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 윤 초대 청장에 대해서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를 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주항공청 설립이 사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주항공청 설립이 주요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에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이 공식화됐었고 네. 그래서 이번 인선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판 나사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기로 하고 사실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길다고 변호사님이 자꾸 아니, 그러시는데 청취율을 라디오에 꽂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한답니다. 전화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 청취율 조사 네. 기간이 이어지죠. 그래서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이 기간에는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됩니다. 예, 저도 받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02는 받는데 받아서. 라디오 어떤 라디오 듣고 계십니까?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뉴스킹이요. 이렇게. 배승의 뉴스. YTN 라디오 배승의 뉴스킹. 뉴스킹.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군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저희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출연료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지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커피 쿠폰 이벤트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샵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배승희 변호사님 화이팅! 뭐 혹은 뉴스킹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해요. 김영민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거 보내면 안 되죠? 해주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샵 09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방송에 많이 반영하니까 많이 어우.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